이제 297페이지. 다섯 번째 레벨,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네. 자, 서킷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자,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네요. 자, 게이트웨이 또 나왔죠. 그럼 응용계층과 연결해도 돼요. 무리 없습니다. 자, 서킷 하면은 우리가 세션, 회로, 연결, 세션 계층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특징 보세요. 하나의 일반적인 프락시를 통해 모든 처리를 처리한다. 응용계층. 자, 게이트웨이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송계층 위에서 삭스 프로토콜 처리를 위한 가상계층을 생성을 한다. 전송계층 위에서 세션계층. 자, 삭스 프로토콜도 기억을 해두시고, 클라이언트에 삭스 프로토콜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거의 프락시와 유사한 이러한 응용계층의 게이트웨이들이 단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에, 프락시도 마찬가지죠. 클라이언트에 그 전용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 내부 IP 주소 운익 가능하다. 뭐 프락시든 가능하죠. 서로 못 보니까. 가능하고 사용자의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서킷 레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첫 패킷 사용 후 다음 패킷을 전담만 한다. 사용 후 계속 포워딩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점.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단점. 그다음 방화벽을 통한 내부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 서킷 프락시를 인식을 해야 되고, 사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클라이언트만 서킷 형성이 가능하다. 프락시, 서킷 그런 형성하는 프락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킷 레벨은 뭐가 투명하다라는 거. 일반 프락시는 비슷하지만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연결이 직접 되고 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불투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연결돼서 서로 볼 수 있는 것을 투명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거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투명하니까 투명하다고 그러죠. 뭘 벽을 거쳐서 본다면 불투명하다고 하는 거죠. 프락시는 그러한 불투명,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삭스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이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에서는 유리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유리가. 있지만 보이는 거, 이렇게 투명한 그런 게이트웨이가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라고 보고, 일단 서킷 하면 여러분들이 세션 계층과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응용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 자, 그 다음 얘기 5개까지 해서 일단 방화벽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6번째,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각 종류별로 아주 샅샅이 또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베스천 호스트입니다. 보호된 내부 네트워크에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 사용되는 호스트 또는 방화벽 시스템 설치 포인트다. 이 망구성들을 보면 그럼 베스천 호스트는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이냐. 방화벽 일반적인 여기 스크린 라우터가 나왔죠. 자, 여기에 베스천 호스트가 설치가 된다. 베스천 호스트. 베스천 호스트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베스천 호스트. 이렇게 되죠. 그죠? 스크린 라우터가 1차적으로 방을 하고, 아주 베스천이라는 얘기 뭐예요? 요새죠, 요새. 요새 하나의 방화벽이 또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된다. 자, 그 밑에 특징 볼까요? OSI 7레이어의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 그 얘기는 3, 4계층입니다. 베스천 호스트 몇 계층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3, 4계층을 수행해요. 3, 4계층. 스크린 라우터가 같죠? 근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 달라도 달라요. 제어 가능하고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어차피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죠. 위치하고. 패킷 필터링 규칙을 적용하여 방화벽 역할을 줘요. 패킷 필터링. 왜? 3, 4계층이 3계층이 패킷 아닙니까? 4계층 UDP나 TCP를 가지고 차단한다는 얘기. 장점. 스크린 라우터 방식보다 안전하다 이거죠. 이따 보세요. 그 다음에 각종 로깅, 정보 생성, 관리가 용이하다. 자, 일반적인 방화벽 라우터에 뭐를 플러스 시켰냐면 3, 4계층 방화벽이면서 인증 플러스 로깅이 강화된 것을 우리가 베스천 호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스크린 라우터나 일반 방화벽에 3, 4계층 방화벽에 인증과 로깅 기능을 추가한 것을 베스천 호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약간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좀 전에 나왔었죠. 앞에 문장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고 298페이지. 단점을 하면 그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 베스천 호스트가 손상되면 내부 네트워크 보고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어차피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는 안 해놓고 이렇게 끌어서 해놨죠. 경계선입니다. 외부와 내부. 얘가 뚫리면 다 뚫리게 되죠.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유출 시 내부 네트워크 보호 불가능하다. 여기서 로그인 인증까지 하는데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어요. 당연한 거죠. 뭘 안결사항도 아니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 공격을 통한 방화벽 우회 공격에 취약하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이 3, 4계층 방화벽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을 이용한 우회 공격에 약하다는 겁니다. 우회 공격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베스천 호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스크리닝 라우터. 앞에 나왔었죠? 스크리닝 라우터 보세요. 라우터에서 IP 주소 및 포트를 분석하여 내부와 외부 간의 접근 통제를 한다. 접근 제어를 한다. 3, 4계층이니까. 그죠?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IP 주소와 포트. 3계층과 4계층. 그대로 되죠. 내부 외부를 접근 제어한다. 특징. 네트워크 수준의 IP 데이터그램에서 출발지 목적 주소에 의한 스크린이 가능하다.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CP, UDP 수준 패킷의 포트 번호 접근 제어 가능. 3, 4계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 특징이. 장점. 필터링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단순하죠? 단순하면 비용 적게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복잡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 빠르다라고 했죠? 단순 처리. 여기 나와요. 단순 속도 빠르다라고 했죠? 복잡하면 느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스크린 라우터로 내부 네트워크 전체 보호가 가능하다. 뭐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면 내부 다 보호 가능하죠. 뭐 얘가 취약하든 어쨌든 보호는 가능하다. 얘기고. 단점. OSI 7레이어의 네트워크와 전송 계층만 방어가 가능하다. 그것만. 어플리케이션처럼 아주 복잡하게 또 세세하게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통과 아니면 차단식으로. 그것도 IP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그 다음 패킷 필터링 규칙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죠? 검증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단을 해놨어. 그런데 내가 제대로 차단한 건지 악의적인 공격자를 차단한 건지 아니면 인증을 받은 인가받은 선의의 접속자를 차단한 건지 뭐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야. 그 다음 라우터에 구현된 그 펌웨어만으로는 보안 정책이 어려우므로 베스천 호스트를 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라우터와 늘 베스천 호스트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베스천 호스트와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리닝 라우터 설명이 끝났어요. 결국에는 스크린 라우터 3, 4계층 방화벽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해결 못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인 학생들은 지금까지 뭐 쭉 네트워크 보안을 왔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가 나와요. 물론 얘도 방화벽입니다. 베스천 호스트는 인터페이스가 여기서 볼 때 뭐예요? 하나죠. 이렇게. 자, 듀얼 홈드라는 얘기, 뭐 홈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듀얼 홈들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자, 이 망구성도로 다 써먹는 거죠. 자,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어요. 홈드라고도 하고 홈이라고도 합니다. 홈 게이트웨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자, 이렇게 써요. 그럼 듀얼 홈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 방화벽에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두 개예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두 개. 랜카드가 두 개가 설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외부에서 내부로. 자, 하나는 두 개의 랜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IC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카드가 한쪽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외부와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방화벽 중에서 자, 볼까요? 두 개의 랜카드를 가진 베스천 호스트 구조다. 베스천 호스트. 그러니까 듀얼 홈드는 뭐야? 이 안에 기능 자체로는 뭐라? 베스천 호스트라는 겁니다. 베스천 호스트.
베스천 호스트. 베스천 호스트라는 얘기죠. 그 원조의 기능은 베스천 호스트라는 얘기죠.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가지고 외부 인터페이스와 내부 인터페이스로 나눠서 통과시켜서 내부를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내부와 외부가 연결된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호스트가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연결 역할을 하며 내부와 외부 물리적인 연결 역할을 하며 두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 사이에서 이제 필터링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서 필터링. 자, 스크린 라우터, 베스천 호스트, 그 베스천 호스트가 인터페이스가 두 개 돼서 외부와 내부의 인터페이스를 따로 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듀얼 홈 또는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의 본질적인 원조는 누구다? 베스천 호스트다. 인터페이스가 두 개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299페이지네요. 이제 300페이지 가까이 왔네요. 허유. 그러면 이제 800페이지 중에서 뭐 거의 3분의 1 정도 왔네. 자, 3분의 1. 자, 특징. 위에 망구성도는 얘를 가지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한번 보시고. 특징. 두 개의 랜 카드로 각각의 내부와 외부 연결을 한다. 설명했고요. 두 네트워크 간의 라우팅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짝이요. 얘네들이 있는데 이 두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사이에 뭐가 안 된다? 라우팅이 안 된다. 라우팅. 자, 라우팅. 끌어서 쓸게요. 자, 라우팅이 안 된다. 라우팅 안 됨.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우팅 안 됨. 이에요. 자, 장점. 응용 서비스 종류에 좀 더 종속적이기 때문에 스크린 라우터보다는 안전하다. 그래도 스크린 라우터의 기능을 좀 추가해서 인증이라든가 로깅 기능, 물론 뭐 패킷 필터링이라든가 포트 차단은 있겠지만 있는 게 누구예요? 베스천 호스트야. 베스천 호스트에 인터페이스 두 개 달아서 외부와 내부로 분리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듀얼 홈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기능이 향상된 게 당연한 거죠. 자, 보다 안전하다. 그 얘기가 기능이 향상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인증과 로깅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각종 로깅 정보를 생성 및 관리가 쉽다. 로깅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스크린 라우터에 로깅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일단 봐요. 여러분들이. 베스천 호스트까지는 와야 돼. 자, 단점. 게이트웨이 손상 시 내부 네트워크 보호 불가능하다. 그건 어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이트웨이 얘가 손상되면 내부 네트워크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유출 시 내부 네트워크 보호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로그인 정보 유출 시. 베스천 호스트니까 인증 기능, 로그인 기능 얘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하죠. 내부 네트워크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 안에는 누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베스천 호스트가 깔려 있잖아.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호스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스크린 호스트가 나와요. 스크린 라우터가 아니라 스크린 호스트가 나온다고. 이 시험에 두 번 나와서 스크린 호스트 또 스크린 서브넷. 여기 지금 다 밭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답이에요. 아주 시험의 밭이야, 문제에. 방화벽이라든가 침입 시스템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스크린 호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베스천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를 결합한 구조다. 이겁니다. 이거. 스크린 라우터 플러스 뭐? 스크린 라우터 플러스 베스천 호스트. 얘를 우린 뭐라고 그런다?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뭐와 뭐를 합쳐놓은 거예요? 스크린 라우터와 베스천 호스트를 합쳐서 우리는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두 개를 합쳐놨다라는 얘기예요. 합쳐놨다. 여러분들 A4 용지 한 장 가로로 놓고 잘 정리하세요. 동영상 스톱 시켜놓고 잘 정리하십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뭐
앞으로 공격,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또 실기 2차에 가서 이해하면서, 그죠? 서술형 쓰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잘 정리가.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깔끔하게 정지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기적인 학생들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상을 좀 팍 줄이세요. 이해하고 2차에 가서 필기 가볍게 학교가고 2차에 가서 2차의 서술형, 단답형을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에는 뭐 얘와 스크린 라우터와 베스천 호스트를 합쳐놓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것만 담고 있으면 되죠. 우리는 이미 스크린 라우터와 베스천 호스트를 배웠잖아.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 초반까지. 자, 볼까요? 특징 보세요. 1차 스크린 라우터 필터링, 2차는 베스천 호스트가 점검한다. 자, 1차 스크린 라우터가 차단해놓고 그 다음 거기서 못 걸는 걸 누가? 베스천 호스트가. 그대로 기억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자, 장점. 두 번에 걸쳐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화되고, 그럼 스크린에서 한 번, 스크린 라우터의 차단, 두 번째 베스천 호스트가 또 차단. 보안성이 강화가 당연히 되죠. 정리만 해서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제 대망의 300페이지. 와, 많이 외웠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하느라고 강좌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는 2015년도에, 정보보안 기사를 반드시 취득하는 겁니다. 우리 이기적인 학생들이. 자, 그 다음 보면은 네트워크 계층과 응용 계층 접근 제어 능력이 우수하다 이거죠. 왜냐면 얘네들 베스천 호스트와 접근 제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죠. 응용 계층까지 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응용 계층까지 가기까지의 접근 제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며 융통성이 좋다. 요즘은 이제 베스천 호스트가 예전 같으면 얘였었고 요즘엔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향상된 기능으로. 그 다음 듀얼홈 게이트웨이 장점도 가짐. 당근이죠. 왜?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스크린 라우터 플러스 베스천 호스트니까 베스천 호스트. 듀얼홈들은 뭐예요? 베스천 호스트가 이 안에 깔려 있잖아요. 잠잠하게. 당근이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두 개만. 단점. 단일 실패 지점 장애가 생기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음이 된다. 왜? 단일 실패 지점이죠. 얘 하나만 다운되면 그대로 통과죠. 물론 여기서 한 번은 차단 더 해줄 수가 있겠지만. 단일 실패 지점입니다. 단일 실패 지점.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지연된다. 보안은 얘 거치고 얘 거치니까 향상되지만 속도는 느리게 되죠. 두 번 필터링 되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크린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 변경 시 방어가 불가능하다. 자,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런 경우 있어요. 베스천 호스트 방화벽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하, 스크린 라우터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그러면 여기 쑥 지나가지고 뭐하러 여기를 들렀다 가느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죠. 이 앞에 어떤 얘로 가라고 할 수 있는 라우터가 여기 존재하게 되죠. 이 안에 이제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스태틱 라우팅이든 고정 라우팅 테이블을 얘로 가도록 지정을 해주죠. 이쪽으로 가라고. 이 라우터에서 지정을 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죠. 반드시 이쪽으로 거치게 되도록. 스태틱으로. 당연히 얘도 이쪽으로 지정해서 가도록 만들어주고. 어차피 이쪽 라우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스크린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 변경 시 그냥 방어가 불가능하다. 얘를 거쳐서 온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스태틱을 잡아서 얘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라우터니까 이쪽으로 가도록 지정을 해주겠죠. 물론 실제로 ISP 쪽에서 얘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에 라우터가 또 있다라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크린 라우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얘 라우팅 테이블이 그죠? 작동하지 못하면 얘를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치고 그대로 쓱 지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 대신 저는 이게 라우터 하나만 이게 따로 스크린 라우터가 없다라고 봐도 얘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라우터에서 이리 가라고 스태틱으로 라우팅을 잡아줘야지만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요. 얘가 만약에 라우팅 테이블이 작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스쳐 지나가게 되죠. 얘를 거치지 않으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그쪽으로 지정을 안 해주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스크린 이제
서브넷 게이트웨이. 요 구분하는 게 시험에 계속 나와요. 구분하는 게. 이제 5번째,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여기도 5번째네요.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화벽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던 것이고, 지금은 방화벽 하나하나의 특징과 기능과 특징을 기억을 하는 거죠. 자, 5번째,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 서브넷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자 들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다. 보면 내용을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와 듀얼 홈 게이트웨이를 결합한 것이다. 이쪽 망구성도에 보면 자,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는 스크린 라우터 플러스 베스천 호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는 뭐와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와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와 합쳐진 거야.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 그런데 이 서브넷 구조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이렇게 듀얼홈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죠. 이 방화벽이 하나의 서브넷 안에 또 하나의 방화벽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듀얼홈 게이트웨이를 베스천 호스트라고 본다면 여기에 방화벽이 하나가 이렇게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베스천 호스트. 베스천 호스트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 베스천 호스트 밑에 노란 걸 할게요. 이 베스천 호스트 밑에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연결된다든가 스위치로 연결이 돼서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PC2 여기에도 뭐 PC1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또 다른 여기도 뭐 PC3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또 하나의 방화벽을 통해서 서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구성도를 보고 이렇게 구분해내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또 앞으로 나올 것 같고 뭐 막 설왕설래입니다. 인터넷에 시험 끝나고 나면 이게 스크린 호스트가 맞다, 스크린 서브넷이 맞다 해요. 결국에 하나의 서브넷 안에 방화벽을 통해서 또 다른 서브넷이 있으면 걔는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아니고 서브넷은 그대로 하나만 존재하고 앞에 어떤 스크린 라우터와 뭐 듀얼홈드 게이트웨이든 베스천 호스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얘도 베스천 호스트입니다. 인터페이스만 2개일 뿐이고 2개 나오면 얘는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크린드. 자, 내용 보세요. 스크린드 호스트 방식의 보안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의 네트워크에 하나 이상의 경계 네트워크를 둔다. 그렇죠. 경계 네트워크를 둔다. 이 앞에서 보면 아까 같은 경우 스크린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베스천 호스트 안 거치죠. 그런데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다른 베스천 호스트를 거쳐서 또 하나의 서브넷을 보호하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보안성 뛰어나다는 거죠. 불량 구조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요 형태의 그림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린 서브넷 호스트 또는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를 구분할 땐 반드시 서브넷 안에 또 다른 방화벽을 통해서 또 안에 서브넷이 있는 것을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특징. 2개의 스크린 라우터 플러스 베스천 호스트. 뭐 2개의 스크린 라우터든 하나든 그죠? 스크린 호스트 플러스 또 하나의 베스천 호스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스크린 서브넷은 DMZ에 놓는 다단계 방화벽 구조이다. 스크린 서브넷 DMZ 그죠? DMZ에 놓는 다단계죠. 다단계의 방화벽 구조다. 장점. 다른 방화벽 구조의 장점을 지니며 다단계 구조로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을 하죠. 한 번, 두 번, 또는 내부에서 또 한 번. 융통성이 뛰어나다. 그렇잖아요. 뛰어나죠. 단점. 설치 관리가 어렵다. 많이 설치하잖아요. 관리하기 어렵잖아. 스크린 라우터, 베스천 호스트, 듀얼홈드, 또 베스천 호스트. 기억만 하면 되죠.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전 시간하고 지우지 않고 계속 재활용해서 이 하나의 망 구조에서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의 차분하게 들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한 방으로 그냥 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구축 비용이 고가이다. 봐요. 다 설치해야 되니까. 암기사항 아닙니다. 자, 서비스 속도의 저하. 여기서 필터링 하죠. 배치해놓아서 필터링 하죠. 뭐 듀얼 홈드에서 또 할 수도 있겠죠. 또 들어와서 배치해놓아서 다시 한번 필터링 하죠. 보안성이, 안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는 떨어져요. 우리가 3, 4계층 방화벽을 비교해서 단순하죠? 단순하죠? 속도 빠르죠? 보안성, 어플리케이션 느리죠? 보안성으로 따져볼까요? 자, 보안성. 단순 비교, 얘네들 둘이 비교했을 때. 보안성 낮아요. 그렇죠. 얘는 다 복잡하고. 보안성 높죠. 보안성도 높아요. 이렇게. 단순하면 보안성 떨어지는 거죠. 단순하고 보안성 있게 만들면, 여러분들 그거 만드세요. 그러면 거의 뭐 돈 많이 벌죠. 근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복잡하면 또 보안성 세세하게 설정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스크린 서버넷까지 해서 방화벽에 대한 모든 기능과 모든 방화벽과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방화벽의 한계점입니다. 보세요. 방화벽. 자, 침입 알림 기능. 침입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림 기능 없다 이거죠. 일단 침입 차단 시스템은 주가보다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하는 거. 알림 기능은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 백도어. 우회 경로를 통한 백도어 생성과 침입에 대하여 방어하지 못한다. 우회는 뭐 어차피 왜 그러냐면 여기에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뒤로 들어오는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방어가. 또 침입 타전 시스템의 또 단점이 뭐였어요? 내부 공격은 방어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부의 공격을 방어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부 공격자는 방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여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바이러스 검색이 불가능하다. 바이러스 얘기 나오면 바이러스가 뭐예요?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럼 응용 계층까지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뭐 수시대 패킷 내에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그럼 패킷 필터는 패킷밖에 헤더, IP 헤더라든가 이런 것밖에 불가능하죠. 전자메일을 통해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방어하지 못하다. 전자메일은 응용 계층이잖아요. 내부 사용자에 대한 보안 침해.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에 의한 보안 침해 방어하지 못함. 내부 사용자, 내부 공격자 방어 불가능. 그 다음에 다이얼업 모뎀 해가지고 예전에 같으면 이제 그거거든요. 다이얼업 모뎀에서 이 라우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어떻게 정지된다든가 하면 다이얼업 모뎀 전화선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느린 속도지만 일단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백업 라인으로 설정해 놨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 뒤로 백도어로 들어오는 것들은 차단이 불가능하다. 그건 내부 공격을 방어를 못한다는 거하고 거의 우회 회선을 통해서 가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이제 뭐 상식적인 거예요. 방화벽의 한계점은. 그다음 호스트 기반 방화벽과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이다. 이거 시험에 또 나와요. 은근 2차 유수도 나와요. 쉬운데. 그런데 은근히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자, 8번째죠. 8번째. 8번째인데 호스트 기반 방화벽과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트워크. 자, 호스트 기반. 자, 호스트라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스트. 시스템 안에라고 그랬지. 내부. 시스템 내부입니다. 내부. 그럼 시스템 내부라는 말도 있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로컬이라는 얘기 있죠? 공격도 로컬 공격은 시스템 안에서의 공격입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공격이고 호스트에서의 공격. 호스트 기반 공격이에요. 자, 네트워크면 시스템 외부입니다. 시스템의 위주야. 서버의 외부. 로컬이 아니라 이거는 원격이죠. 원격. 당연히 네트워크고. 네트워크. 당연히 네트워크죠. 요 개념만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도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또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컬 공격도 로컬 공격, 네트워크 공격. 또 로컬 공격, 원격 공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면
그 망구성도 보세요. 거기 시스템 기반, 참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이 있어요. 호스트 기반은 시스템 아니죠. 그 다음 시스템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네트워크 공격이라고 한다. 일단 그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화벽 구축 시 고려사항, 이거 또 뭐 상식이 어떤 자원을 보호할 것인가,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설치할 거고,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가, 누구를 것인가, 그렇죠. 악의자는 차단하고 인가자는 통과시켜야 되니까. 또 요구되는 응용 및 서비스는 무엇이냐, 뭐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비용 대 효과 측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죠. 왜? 아니,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몇십억 원의 방화벽을 설치한다? 그건 좀 너무나 비용 대 그 성능, 효과가 안 맞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 상식적인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다. 302페이지. 주요 보안 기술의 비교가 있어요. 패킷 필터링, 또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시그너처 기반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어. 다. 그다음 여기 이제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 얘네들 의미만 알면 되죠. 요거나 조금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자, 호스트 기반의 방화벽이다. 그러면 호스트 기반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서버 안에다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방화벽. 호스트 기반. 이 안에다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호스트 기반은. 만약 얘가 리눅스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리눅스 서버야. 리눅스 서버. 리눅스 서버. 리눅스로 들어간 서버예요. 리눅스 서버야. 그럼 이 안에 방화벽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IP 테이블즈가 들어가잖아요. IP 테이블즈. 필터링. 소프트웨어. 얘가 호스트 기반의 방화벽이에요. 이 안에 설치해서 쓰잖아. 설치해서 쓰잖아요. 물론 나중에 침입 시스템 나오지만 거기는 이제 뭐 또 침입 시스템의 내부에 설치해서 쓰는 것들이고, 그죠? 설치해서 쓰는 거. 그러면 네트워크 기반은 뭐냐? 얘를 벗어나면 다 네트워크 기반. 얘네들 다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들입니다. 누구만 호스트 기반이야? 이 서버 안에 이렇게 설치돼서 사용할 수 있는 얘만 호스트 기반이죠. 어쨌든 시스템을 벗어나면 다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이라는 거죠. 방화벽.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 서버에서는 IP 테이블즈 이렇게 사용해서 쓰니까 얘가 호스트 기반의 방화벽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네트워크 기반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방화벽을 모두 마쳤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A4용지나 가로놓고 정리하셔가지고 방화벽을 꽉 잡아보세요. 자, 열심히 했으니까 또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